해롱튼 해롱 구독. 저는 고등학교 시절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왕따였어요.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데 돈 뜯기는 건 기본이었고 가끔은 맞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 따로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도 웃기는데 제 체육복을 뺏고선 이상한 게 묻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이 상황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반항했죠. 결과는 당연히 절 때렸습니다. 그걸로 분이 안 풀리는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학교에 잘 나가는 무리 남자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절하게 그 무리 애들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다 한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애도 난감했는지 눈을 피하더라고요. 전 계속 쳐다봤고 그때 어떤 아이가 제 머리를 빡 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여기서부턴 기억이 흐린데 이마가 찢어졌는지 피가 좀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자애가 제 앞으로 와 여자애들을 저지했습니다. 남자애는 왜 절 괴롭히냐 물었고 여자애는 무슨 상관이냐며 빠지라 했죠. 여자애가 우리 꼬붕 보고 뭔 할 말이 있냐 말했어요. 남자애는 그 말 듣고 꼬붕? 아 그럼 너 오늘부터 내 꼬붕해 라며 말하곤 저를 일으켜 자기 품에 안았어요. 여자애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는지 큰 소리 내자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라고 말했죠. 남자의 부모님이 교육청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 친구들이 하나둘씩 뭐라 했고 절 괴롭히던 아이들은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 뒤로 남자인 여자애들이 보복할지 모르니 곁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고등학교 생활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와는 인연이 다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이 사연은 제가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기 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한테 말을 걸어준 남자애가 있었는데 잘생긴 건 아니지만 곰이랑 강아지를 섞어 놓은 아이였죠. 처음으로 이야기한 남자애라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었고 처음엔 되게 무심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반장 선거 때 그 아이가 나갔는데 종이에 뭘 열심히 적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연설도 얼마나 웃기던지 빵 터졌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극호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를 내진 않았고요. 혼자 몰래 책을 읽으며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괜히 그 아이가 다른 애랑 장난치고 웃는 모습에 설레었죠.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나름 티 안 내고 다녔는데 귀신같이 다른 여자애들이 눈치채서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괜히 그 아이랑 절 엮고 저 그때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도 남자애는 저한테 변함없이 대해줬어요. 싫은 티 내지도 않고 한담도 안 했죠. 전 그 아이를 보면 그저 웃는 거밖에 못했어요. 자존감이 낮고 눈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제 최선이었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고 그 아이랑은 반이 갈라져 소문은 금방 가라앉고 자존감도 회복해서 친구들 사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랑 멀어진 게 좀 슬픈 거 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이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또래가 아닌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단짝이 제게 와서 저를 좋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듣고도 슬프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싫은 티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건도 많이 나아져서 나중에 만난다면 꼭 번호 물어보려고요. 저는 시내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입니다. 평소와 같이 버스 타고 등교하는데 그날 유난히 배가 아프고 몸 가누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께 조퇴증 끊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식은땀이 줄줄 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오한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자리가 있어서 앉고 가는데 몇 정거장 뒤 어떤 아줌마가 제 앞으로 왔어요. 학생 좀 비켜줄 수 있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아파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비켜드리겠어요 라고 말했으나 아줌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조금 아픈 거로 뭘 그래 난 그 나이 때 아파도 걸어다녔어 심한 말 섞어가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비켜들었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에 깁스하고 있던 남학생이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제가 발이 아파서 그러는데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진짜 아파 부러질 것 같아요. 아줌마가 어쩔 수 없이 비켜줬고 남학생이 그 자리에 앉은 뒤 누나 많이 아프죠? 여기 앉아요 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뭐하냐는 듯이 묻자 저보다 누나가 더 힘들고 아파 보여서 양보했는데 무슨 불만 있어요? 전 그때 너무 고마워서 남학생 교복과 이름을 기억했다가 연락처를 알아내어 감사 인사를 나누고 지금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중을 나왔기 때문에 남녀공학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친구들과 첫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중에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이었죠. 중학교 때 먼 곳으로 이사간 친구라 여태 만난 적 없었는데 기억 속에 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키도 훨씬 크고 남자다운 모습이라 그때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렇게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고 각자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고 급식도 같이 먹고 초등학교 때처럼 친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사친과 같이 등교를 한 날이었는데요. 시험 준비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자고 싶을 정도로요. 남사친에겐 혼자 밥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 아프냐고 이마에 손을 올리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보다 훨 큰 애가 제 눈높이에 맞춰 절 쳐다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설레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떨린 게 들킬까봐 바로 시선 피하고 졸려서 잠잘 거라고 하니 자기도 밥 안 먹고 곁에 있어준다는 겁니다. 됐다고 했지만 기어코 제 옆에 있어줬죠.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앞에서 남사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소리가 났는데 잠은 깼지만 남사친을 볼 용기가 안 나 계속 자는 척했죠. 남사친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남사친이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이때 놀라서 일어날 뻔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사친이 말했습니다. 예쁘다. 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심장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 남사친이 저를 보며 엎드려 있더라고요. 둘이 눈이 마주치니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남사친도 빨개졌습니다. 어색하게 웃음만 나왔죠. 저는 남사친을 좋아한다는 걸 자각하고 이번 시험이 끝나면 고백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이 있었어요. 얼굴도 하얗고 귀여워서 그 당시에도 훈훈한 느낌의 친구였죠. 그러다 남사친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뭐 아쉽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은 순삭되었고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 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 중학교에서 운동부 스카웃을 받아 지역 대표로 선발이 되었어요. 세상이 모른다고 전 지역 대표로다가 긴 머리도 잘랐습니다. 어느 날 코치님이 지역 대표로 선발된 남자부 애들과 동계훈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인가 봤더니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사친 이름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기분이 묘했어요. 와,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진짜 신기하다. 지금은 잘 지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막상 헤어질 땐 알아서 살겠지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동계훈련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동계훈련 날 집합 장소로 가보니까 키 큰 남중부 애들과 여중부 애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인사하러 가보니 딱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사친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랑 많이 달라졌는데 절 알아봐주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 보자마자 웃었는데 남사친이 제 모습을 보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웃는 게 다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절 만난 게 많이 반가웠나봐요. 얼굴이 상기되었거든요. 남사친은 자기랑 같이 앉자고 했고 저는 좋다고 했죠. 관광버스 안에선 단둘이 앉아 손깍지를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동계 훈련 동안 뭐 설레는 일 그런 게 있을 것 같았지만 훈련은 너무 고단했고 설렘이랑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훈련 마지막 날 단체로 한옥마을에 놀러 갔고 개인별로 용돈을 주며 알아서 놀라고 하셨죠. 여자팀 남자팀 뿔뿔이 흩어졌는데 남사친이 저희 쪽으로 와서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은 개꿀이라며 바로 수락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한복을 빌려 놀자길래 전 한복을 고르러 갔고 남자부 애들은 이미 골라서 입었는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랑 다 입고 나오는데 어떤 큰 검은 물체가 절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선 쪽으로 가보니 남사친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로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장난기가 발동한 전
나으리 기다리셨습니까? 받아쳤습니다. 소자 꾸미느라 늦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라고 하니 많이 예쁘네 남자 이러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때 심장 멎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남사친이랑 사귄 지 6년이 넘어가고 겨울에 결혼할 예정입니다.